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모아 개인에 다 박았다. 반사흘 만에 10억을 현질했다. 심지어 여친의 스타킹까지 팔아버렸다. 개인에 몰두하자 여친이 내게 욕을 퍼부었다. 난 단호하게 이별을 고했다. 여자가 게임을 방해하게 둘 순 없지. 사흘 뒤면 게임이 현실이 될 테니까 게임에서 얻은 모든 장비와 이 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충전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단숨에 VIP 15등급까지 올랐다. 게임의 단 하나뿐인 오렌지 등급 성공 도면을 얻었다. 나의 미친 듯한 현질은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여친 샤오로우가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난 그저 비웃어 주었다. 전생에 나는 샤오로우를 지키려 3년이나 애를 썼다. 하지만 그녀는 내 몰자를 노리고 다른 이들과 짜고 나를 배신했다. 다시 태어난 지금 전생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 화가 너를 끝까지 난 샤오로우를 보며 난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1년 넘게 사귀면서 내게서 가져간 현금만 1억이 넘는다. 마침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녀가 삼킨 걸 전부 토해내게 해야지. 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샤오로우를 달랬다. 로우야, 그 작은 회사는 없어도 그만이야. 돈을 뺀 건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성공만 하면 투자금의 100배는 벌 수 있어. 정말요, 오빠? 사실 나도 돈이 좀 있는데 이것도 같이 가져가요. 어차피 우린 결혼할 사이잖아요. 오빠가 대신 투자해줘요. 난 오빠 믿어요. 샤오로우가 돈을 송금하자마자 난 둠스데이 덤에 다시 쏟아부었다. 엄청난 충전으로 VIP 10등급이 됐고 무한 공간 혜택까지 받았다. 시스템 알리는과 함께 눈앞에 가상 패널이 나타났다. 게임 속 저장 창고인 무한 공간 배낭이었다. 종말까지 아직 사흘 남았는데 게임 속 저장 창고가 벌써 데이터화됐다. 회기 때문인가? 게임에서 버그를 발견했다. 음식 카테고리에 한해서지만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웠다. 종말이 오기 전에 캐릭터 배낭에 음식을 쟁여둘 수 있다니 미리 넣어둔 음식은 오염될 걱정도 없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버그다. 게임 속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무과금 유저는 60%를 곤줄인 채 보낸다. 개인 거래소를 열었다. 음식 항목을 찾아서 미친 듯이 조작했다. 8천만 원을 들여서 거래소에 모든 음식을 싹쓸이했다. 이 버그를 알게 된 이상 대담한 계획이 생겼다. 단순히 음식을 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의 식품 시장을 독점하겠다. 대략 계산해보니 이 8천만 원으로는 전체 음식의 50% 정도만 산 것 같다. 이 정도로는 시장 독점이 어렵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약 원어치 샀다. 대형 트럭 10대가 별장으로 들어왔다. 각종 가공식품부터 생수, 음료, 술과 담배까지. 술과 담배가 가장 돈이 된다. 특히 담배 같은 물건은 게임 안에서는 구할 수 없다. 트럭 두 대분의 화물을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사업적으로 생각하면 담배만으로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것들이 바로 현물 자산이다. 대량으로 구하기도 힘든 것들인데 인맥이 없었다며 트럭 한 대도 힘들었을 거다. 난 바로 인부들에게 하차를 지시했다. 다 내린 뒤 저장 창고에 넣으면 끝이다. 게다가 이건 주물량의 5분의 1일 뿐이다. 사흘간 더 많은 물자가 올 것이다. 게임안은 이미 난리가 났다. 베인볼드 채팅창에서는 나의 건기 어린 매점 매석에 대해 수트 폭도가 화제로 떠올랐다. 고수들의 추측이 난무했다. 특히 랭킹 2위인 오뚜기가 그는 VIP 8등급 유저였고 충전 금액도 5천만 원에 달했다. 갑자기 나타난 수트 폭도에게 그는 큰 관심을 보였다. 곧 오뚜기에게 개인 메시지가 왔다. 확인해 보니 전화번호가 넘겨져 있었다. 얘기 좀 하자는 메모와 함께. 하지만 난 무시했다. 기억이 맞다면 이 녀석도 영국 사람이다. 종말이 시작된 이후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구에서 권력이 가장 센 인물이 된다. 전생에 이런 거물급 인물은 나와 접점이 거의 없었다. 그저 자선 사업가랑 소문만 들었을 뿐. 난 그런 헛소리를 믿지 않는다. 그런 자들의 뒤는 늘 더럽기 마련이다. 나와 둠스데이 던을 함께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도 내 게임 아이디를 알았다. 이 상황을 목격하고는 그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뉴스에서 내가 회사 판 걸 보더니 게임에 현질하는 걸 본 것이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이다. 게임하려고 회사를 팔았다는 걸. 이어서 친구들에게서 안보 메시지가 쏟아졌다. 난 그저 차갑게 웃었다. 전생을 겪어본 나는 이놈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잘 안다. 난 하나씩 답장을 보냈다.
야, 사업보다 게임이 훨씬 재밌어. 신급 장비 사기에 돈 좀 빌려줘.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상대방은 침묵에 빠졌다. 예상대로 전부 거절당했다. 유일하게 전화한 건 절친 강지였다. 형,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해봐. 내일 돈 챙겨서 형한테 갈게. 강지와는 고아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전생에도 종말 속에서 서로 의지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구하려다 샤오로우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샤오로우가 발광하며 연락해 왔다. 이만, 너 미쳤어? 고작 게임에 그 큰 돈을 써?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나랑 상의도 안 해? 이만, 아직 돈 남았지? 이 프로젝트 안 할 거니까 내 1억 다시 돌려줘. 악을 쓰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 2035년 6월 29일 종말의 서막까지 이틀도 안 남았다.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세월호 그 미친년인 줄 알았는데 강지였다. 한이 형, 문 앞이야. 물건도 다 챙겨왔어. 강지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안다. 하지만 녀석은 늘 선을 지켰다.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지만 강지는 어릴 때부터 날 깎듯이 대했다. 사회에 나온 뒤 너무 착했던 강지는 세상의 쓴맛을 많이 봤다. 내가 성공한 뒤에 녀석에게 5성급 호텔을 차려줬다. 별장 밖으로 나가니 덩치 큰 녀석이 웃으며 다가왔다. 형, 준비 다 끝났어. 소고기 1000톤이야. 1000톤의 돼지고기, 각종 생고기와 해산물까지 수고했다며 강자 어깨를 두드렸다. 하디 형,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다니 평생 먹어도 다 못 먹겠어. 강자는 나를 잘한다. 내가 바보짓은 안 할 거란 걸. 회사 매각에 식량 사재기까지. 이런 행보에 강자는 벙벙해졌다. 나는 심오한 척 대답했다. 당장 설명하긴 좀 어렵네. 내일 밤이면 알게 될 거야. 이틀만 여기서 형이랑 게임이나 하자. 내 이런 거침없는 행동은 이웃들의 관심도 끌었다. 독채 저택에 살고 있었지만 근처엔 부자들이 꽤 많았다. 슈퍼카 4대가 동시에 들이닥쳤다. 경회시 부동산 건물 이전기, 경회시 미디어의 큰손 하동발, 경회시 의류업계 건물 여불복. 세 사람을 보자마자 내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우리의 악연은 꽤 깊으니까 이들이 바로 전생에서 나를 죽음으로 논 주범들이다. 지난 생에 종말이 닥쳤을 때 서로 안면도 있는 데다 이웃이기도 해서 함께 뭉쳐 재난에 맞섰다. 소유는 자원을 독점하려고 그들과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내 모든 자원을 뺏어갔다. 하디 형, 오랜만이야. 마지막 차에서 청순한 미니스커트 소녀가 내렸다. 임철은 쉰대 남성을 부축하며 천진난만하게 내게 인사했다. 그녀를 보자 가슴 한구석이 요동쳤다. 전생에 나를 지키려다 임설은 소유에게 고문당해 죽었다. 결국 내 품에 안긴 채 숨겨왔던 진심을 말했었지. 하지만 이미 늦었었다. 문 앞에서 그녀의 죽음을 지켜봤다. 그 기억들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시 돌아온 이상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리라. 정신을 차리고 임설 옆에 남자를 보았다. 경혜시 최고 부자 인부. 그까지 올 줄은 몰랐다. 눈앞에 내 사람은 경혜씨를 뒤흔들 거물들이다. 내가 단기간에 회사를 판 것도 다 이 사람들 덕분이었다. 이전기는 운동장의 물건들을 보며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이복의 동생, 대체 뭘 하는 건가? 물자를 쌓아두다니 세상이라도 뭐 하는 거야? 하동발도 비웃으며 거들었다. 무슨 물자 사재기야. 박혀서 평생 개인만 하려나 보지.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도 종말의 여명 유저들이라 내 행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게임에 미쳤다고 단정했다. 말없던 인봉도 미간을 찌푸리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만, 정말 실망스럽구나. 원래 그는 나를 높게 평가해 딸까지 시집 보낼 생각이었고 회사를 팔 때조차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해줬다. 생각이 있을 거라 믿었건만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라니. 인봉은 깊이 탄식하며 임설을 잘 태우려 했다. 설아, 그만 가자. 그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의 내가 있는 것도 그분의 보살핌 덕분이었다. 하지만 괜찮다. 종말이 닥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아빠, 나 한이 오빠랑 놀래. 먼저 가 계세요. 임설은 뒷짐을 지고 통통 튀며 내게 다가왔다. 다 안다는 듯 예쁜 미소를 띠며 회사 팔아 현금 챙기고 물자 썼는 건 종말 대비지. 게임에 거액을 쏟는 것도 이 게임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 말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어떻게 알아? 임설은 영리한 미소를 지었다. 내 짐작이 맞나 보네.
그럼 넌 믿는 거야? 임설은 눈을 깜빡이며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다. 정말 따윈 안 믿어. 하지만 오빠는 믿어. 나는 임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비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다. 임설은 활짝 웃으며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1,000만 원? 꽤 많네. 대학생이 돈이 그렇게 많아? 임설은 어른스럽게 도리질했다. 아니요. 저를 너무 우습게 보시네. 1억 원이에요. 역시 경활시 최고 부자의 딸다웠다. 나는 제안했다. 다 게임에 충전해. 그럼 내가 세계 서열 2위야. 임설은 군말 없이 바로 게임을 켰다. 존경하는 VIP 유저님, 우리 꼬마 자기님이 정장폭도에게 1억을 선물함. 우리 꼬마 자기와 정장폭도의 친밀도가 생사구락에 도달함.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자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두자. 어차피 5성급 호텔 하나는 남았으니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지. 세 사람이 별장으로 가려는데 뒤에서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만, 거기서. 미쳤어? 이 물건들은 다 뭐야? 소유가 잔뜩 화가 난 채 서 있었고 그 곁엔 금발 남자가 있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왜 늦나 했더니 도우미를 구하러 갔던 거군.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오호라, 이딴 놈 믿고 나대는 거야? 내 반응에 소유는 몸을 움찔떨었다. 눈앞에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다 내 옆에 임서를 보더니 훤칠한 키에 완벽한 외모까지. 소유는 순간 격분했다. 이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벌써 딴 여자를 만나? 나는 임설의 어깨를 감싸며 심드렁하게 대고했다. 그래서 솔직히 넌 얘한테 비빌 급도 안 돼. 소유는 당황해 뒷걸음질 쳤다. 꼭 정신을 차린 그녀가 악을 썼다. 헤어져 줄게. 대신 내 돈 1억 돌려줘.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내놔. 나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그래, 7월 1일에 받으러 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소유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나를 바꿨다. 아니, 1억은 너무 적어. 2억은 줘야겠어.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임설이 쿨하게 대답했다. 3억 줄게. 영원히 우리 오빠 눈앞에서 사라져. 소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뒤돌아 떠나버렸다. 별장으로 돌아온 뒤 임설과 함께 게임을 켰다. 그마와 모든 물자는 아껴둬. 더 이상 레벨업을 낭비하지 마. 임설은 외아했지만 그래도 말은 잘 들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요. 임설이 2억을 충전해준 뒤 내 계정의 골드는 8억이 됐죠. 마음 같아서는 거래소의 모든 물자를 다 사고 싶었지만 기성이 나를 말렸습니다. 돈이 많아도 낭비는 금물이죠. 거래소엔 쓸모없는 게 많고 말세 후반기에 접어들면 돈 쓸 곳이 아주 많아지거든요. 아껴야 잘 삽니다. 그래서 곧장 거래소에 최상급 강철을 쓸어 담았죠. 강철을 산 이유는 당연히 주말에 요새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빌라를 철옹성으로 만들 거예요. 왜 게임속 강철을 쓰냐고요? 현실의 재료는 일반 좀비 정도만 겨우 막을 뿐 병종이나 반감염자를 만나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게다가 미래의 강력한 각성자들과 이 능력까지 막아내려면 게임 전용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강철 시장을 비운 뒤에는 캐릭터 전투력을 올릴 차례입니다. 다시 1억을 더 충전했죠. 스트폭도님, VIP 11 달성을 축하합니다. 보상으로 영능석 100개를 드립니다. 돔스데이 던에서 영능석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영능석의 에너지를 계속 흡수해야 레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거래소를 확인해보니 영능석 매물이 많지 않네요. 10,00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전부 사버렸습니다. 지금 레벨업 할 생각은 없어요. 게임이 현실이 되는 순간 모든 캐릭터는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력은 중요하지 않죠. 자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금을 계속하려는데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친구 소소유연이 접속했습니다. 바로 소유의 계정이죠. 나는 수트 폭도를 조종해 소소유연의 좌표로 달려갔습니다. 소유의 모든 물자를 뺏을 생각이에요. 빈털터리로 종말을 맞게 해줘야죠. 수트 폭도의 아이디를 보자. 소유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소유가 채팅창을 여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졌죠.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물자를 모두 약탈당했으며 새벽의 탑으로 소환됩니다. 새벽의 탑은 인류의 거점이자 부자 전용 구역입니다. 비싼 월세를 내야 들어갈 수 있어서 무과금 유저는 꿈도 못 꾸죠. 여기는 전용 부활 지점이면서 물자 보관도 가능합니다. 죽어도 손실이 거의 없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역시나 열리네요. 망설임 없이 방 안에 모든 물자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유가 쟁여둔 게 엄청나더군요. 각종 코스튬 의상들인데
대부분 방어력이 높은 장비였죠. 침대 옆 금고를 열어보니 100만 골드나 들어있네요. 나한테 꽤 많이 뜯어냈나 봅니다. 특히 음식들이 그랬죠. 게임이 세상에 강림한 뒤 새벽의 탑 대피소는 말세 5단계에서 나타나지만 강림하는 그 순간 새벽의 탑 개인실은 캐릭터 패널에 바로 설정됩니다. 물자를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말이죠. 이게 과금러를 위한 특혜입니다. 종말이 오고 나서 소요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개인실에 들어갔을 때 텅 빈 방을 보면 어떤 표정일까요? 방을 다 비우고 나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선이 될 차례예요. 직업은 아주 많지만 SSS급은 단 하나뿐이죠. 10레벨에 전직할 수 있는데 전직 카드를 사야 가능합니다. 수트 폭도의 실력은 돔스데이 던전체에서 겨우 300위 안에 들 정도예요. 이 게임의 과금이 얼마나 미쳤는지 알겠죠? 그 후 가진 8억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수트 폭도님, BIT 15 달성을 축하합니다. 히든 직업 검선 전용 무기 보안 증정. 이 보물들을 보니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현실에도 무기는 많지만 게임과 겹쳐진 뒤에는 그걸로는 총비를 못 차거든요. 현실의 수류탄보다 대임속 벽돌 한정이 낮습니다. 더 놀라운 건 BIP 15 보상으로 오렌지급 검 제작 도안을 받은 거죠. 개인 무기에는 등급이 있는데 무기마다 급이 다르거든요. 오렌지색이 바로 최고 등급입니다. 지난 생에 같았으면 도안이 있어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재료가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도저히 모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히든 직업 검선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진짜 최고 보물이죠. 이제 이틀 뒤면 충전 채널이 닫힙니다. 그땐 운에 맡길 수밖에 없죠. 전직 카드를 사용하자 캐릭터의 직업만이 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레벨은 초기화되지만 스킬 레벨은 그대로 유지됐죠. 거래소를 열어 스킬 강화권을 찾았습니다. 시세는 정당 1000 골드네요. 5만 장 정도 있길래 망설임 없이 싹 쓸어버렸죠. 검선 기본 스킬인 발검술과 자돌, 청풍검을 강화하기 위해 일괄 강화를 눌렀습니다. 강화권만 충분하면 스킬을 끝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5분 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검선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강화권을 전부 쓰고 나니 멈출 수밖에 없었죠. 거래소 강화권이 동났거든요. 한동안은 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을 마친 뒤 수트 폭도를 조종해 새벽에 탑 NPC를 찾아갔죠. 시간이 있을 때 검제작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도안을 보니 필요 재료가 전부 오렌지급이네요. 돔스데이 던의 장비 등급은 화이트, 블루, 핑크, 퍼플, 오렌지 순이죠. 장비 얻기가 정말 힘들어서 좀비 드롭률은 아주 낮고 대부분 퀘스트로 도안을 얻어 직접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비값이 엄청 비싸죠. 수십억 골드가 있어도 거래소 장비를 다 못 살 정도니까요. 계산해보니 검제작 재료만 해도 1000만 골드가 훌쩍 넘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게임 전체에 오렌지급 무기는 아직 없거든요. 재료는 대부분 거래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재료 시진강이 너무 부족했다. 그건 경혼이라는 던전에서 나오는 전설 등급 재료였다. 경혼은 50레벨 던전이지만 유저들 사이에선 불가능한 죽음의 던전이라 불린다. 현재 랭킹 1위인 오뚜기조차 이곳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 말을 듣고 난 웃음이 났다. 내가 던전에 들어가서 보스를 한 방에 끝내버리면 유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잠시 후 정장 폭도를 조종해 NPC 앞으로 갔다. 경혼 던전은 다른 던전과 달랐다. 클리어 조건은 보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보스를 상대로 30분을 버티는 것이다. 이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 모든 유저를 좌절시켰다. 100골드를 지불하고 캐릭터를 던전 안으로 입장시켰다. 패천고에 도착하자마자 괴물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종말을 겪은 내겐 너무나 생생했다. 여긴 멀티플레이 던전이라 이미 창고에는 수백 명의 유저가 대기 중이었다. 던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곡포효 소리와 함께 흉측한 괴물들이 창고 곳곳에 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고레벨 던전답게 괴물들은 전부 50레벨이었다. 상당히 강력했고 팀뿐만 아니라 속도도 매우 빨랐다. 순식간에 유저들을 덮쳤다. 그때 한 런처가 먼저 나섰다. 굵직한 핸드캐논을 꺼내 한 방 쐈고 맨 앞에 괴물이 뒤로 날아갔다. 하지만 기대했던 산산조각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괴물은 몇 번 비틀거리더니 다시 일어섰다. 놀라웠지만 사람들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능력을 쏟아부었다. 이곳에 올 정도면 대부분 헤비 과금 유저였고 최소 B급 이상의 직업들이었다. 자존심 대결도 치열했다. 온갖 스킬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그 모습을 보며 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변이 없다면 이들은 종말이 온 뒤에도 대부분 강자가 될 것이다. 편안한 삶을 누릴 부류들이다. 게다가 강할 뿐만 아니라 돈도 아주 많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들의 돈은 결국 내 주머니로 들어올 테니까. 전투는 치열했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톱날검을 꺼내어 검처럼 휘둘렀다. 어검수를 펼치자 톱날검이 내 곁에서 떠올랐다.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자 날카로운 검명과 함께 톱날검이 번개처럼 날아가 그물의 머리를 꿰뚫었다. 검은 기세를 멈추지 않고 마치 내 팔처럼 움직이며 괴물 무리 사이를 휘저었다. 시스템 메시지가 계속 떴고 순식간에 10마리가 넘는 괴물을 베었다. 싸우던 유저들은 경악했다. 세상에, 저 사람 정체가 뭐야? 전부 다 원샷원킬이야. 분명 S급 직업일 게 틀림없어. 그것도 보통 강한 게 아니야. 거들먹거리던 런처도 지금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런처가 화력은 좋지만 저 사람에 비하면 조무래기 수준이다. 심지어 스킬조차 안 쓴 것 같다. 나 역시 꽤 놀라웠다. 사실 다른 유저들과 스펙 차이는 크지 않다. 다들 45레벨 보라색 세트였으니까. 지난 이틀간 전장폭도 스펙에 돈을 쓰지도 않았다. 유일하게 강해진 이유는 어급에서 3S급 검선으로 전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장 폭도가 폭발적으로 강해진 건 전부 검선이라는 직업 덕분이다. 이것이 히든 직업의 위험인가? 난 숨을 깊게 들이켰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람들은 클리어의 희망을 본 듯했다. 그들은 이미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매번 패배의 쓴맛만 봤다. 날린 골드만 해도 어마어마했다. 직업 승급을 위해 반드시 깨야 하는 50레벨 퀘스트가 아니었다면 죽으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라면 나도 좀 도와줬겠지만 곧 종말이 온다. 정다위를 나눌 여유는 없다. 이 던전의 보상은 아주 왁대했다. 섣부른 선행 때문에 미래의 무서운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난 그들을 무시한 채 괴물들을 계속 사냥했다. 쉰 마리를 전부 잡자 날카로운 전기톱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스가 나타난 것이다. 전기톱 소리에 모두가 몸서리를 쳤다. 죽음의 기운이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3m 크기의 별이 괴물이 거대한 전기톱을 들고 나타났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전기톱 괴물도 내 눈엔 하찮아 보일 뿐이었다. 난 슈퍼어머 수치는 무시하고 실제 체력만 확인했다. 톱날검을 거두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단 한 칼에 끝낼 수 있을까? 그때 모두의 시선 속에서 전장 폭도의 기운이 폭발했다. 검선의 묘험이 사방을 휩쓸었다. 갑자기 기운을 내뿜으며 엄청난 기압이 몰아치자 주변 유저들이 저 멀리 날아갔다. 그 광경에 모두가 넋을 잃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직업이야? 이렇게나 압도적이라고? 사람들이 멍하니 있는 사이 보스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미친 듯이 도는 전기톱이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그 기세에 눌린 주변 유저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경혼 던전은 멀티 던전이지만 보스는 개인별로 생성된다. 내가 가장 먼저 50마리를 잡았기에 내 전용 보스가 소환된 것뿐이다. 다른 유저들이 내 보스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녀석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런처가 머리를 굴리더니 좋은 생각이 났다. 고수님 하고 외쳤다. 우리 협력할까요? 제가 어그로를 끌 테니 전기 거인을 유인해서 클리어를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세요. 런처는 내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시선을 끌어준다면 클리어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하지만 런처의 제안에 난 그저 살며시 웃어 보였다. 미안하지만 저 혼자서도 충분할 것 같네요. 말을 마치고 톱날검을 허리에 찼다. 스킬을 발동할 준비를 했다. 내 자세를 본 사람들은 멍해졌다. 설마 또 싸우시게요? 전기 거인의 슈퍼 어머 못 봤나요? 그건 무적이라고요. 사람들 인식 속에 전기 거인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클리어하려면 시간 끌기뿐이었다. 이때 별장에서 린스가 내 어깨에 기대어 화면을 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오빠, 전기 거인과 단판 승부예요? 공격이 전혀 안 통할 텐데요. 그 말에 난 씩 웃어 보였다. 예전 같으면 못 이겼겠지만 지금은 다르지. 슈퍼 어머 다운. 무시하면 그만이야. 말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NS급 스킬 장천발 검수를 발동했다. 던전 속 전기 거인의 전기톱이 슈트 폭도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생사의 순간 허리에 통날건을 단번에 뽑았다. 찬란한 공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슈트 폭도에게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졌다. 자욱한 먼지가 일며 전장을 휩쓸었다. 날카로운 검기가 울리더니 하늘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검기가 전기 거인의 목을 스쳤다. 3회 수급 참천발검술은 방어를 무시한다. 적에게 고정 피해를 입힌다. 데미지 수치가 옆에 떴다. 전기 거인의 체력이 바닥났다.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축하합니다. 슈트 폭도님이 던전을 클리어했습니다. 보상은 나열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시스템 메시지와 함께 슈트 폭도는 이미 영영탑에 돌아왔다. 던전에 넘겨진 플레이어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순삭이야. 순삭. 방금 데미지가 10만이나 떴어. 링수도 입을 틀어막았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종말이 오면 이 오빠가 직접 보여줄게. 진정한 강함이 뭔지 말이야. 그 말에 린수의 볼이 발그레해졌다. 신이 나서 아빠 임펑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희 영만 보내주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그냥 제 혼수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후 내 계정으로 충전 알림이 떴다. 모리스웨님이 여길 충전했습니다. 20억 골드를 획득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다시 게임에 집중하기로 했다. 슈트 폭도를 움직여 보상을 받았다. 운석 금강석을 획득했다. 성검을 만들려면 10개가 필요하다. 운석 금강석이 이제 겨우 하나뿐이다. 서둘러야 한다. 오늘 안에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난 다시 던전에 도전했다. 그때 폐창고에 전기 거인이 8마리나 생겼다. 런처가 전기 거인에게 쫓기고 있었다. 내가 다시 나타나자 그는 반색하며 고수님 하고 외쳤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난 무시했다. 몬스터준 마리를 처치하자 전용 보스가 등장했다. 보스가 나타났다. 새로운 전용 전기 거인이 분노하며 튀어나왔다. 전기톱을 들기도 전에 참천발검술 한 방에 가버렸다. 세 번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임무를 완수했다. 던전에서 유율이 사라졌다. 이 모습을 본 플레이어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알바야, 저 녀석 분명 알바라고. 아이디 봤지? 이따가 다 신고해. 내가 좀 봤는데? 슈츠 폭도라는 것 같아. 뭐? 슈츠 폭도? 그 요즘 유명한 사람 아니야? 유일한 레벨 15 플레이어 말이야. 내가 계속 던전을 쓸고 있을 때 클리어 정보가 월드 제핑에 떴다. 클리어가 불가능하다던 죽음의 던전이 마침내 정복된 것이다. 심지어 계속 털리고 있다는 소식에 게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슈트 폭도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다들 궁금해했다. 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이 게임에 10억 넘게 썼는지 말이다. 꼭 10번째로 던전에 들어갔다. 이번이면 성검 재료가 다 모인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나타나자마자 런처가 내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형님, 나가서 친추 좀 해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다. 녀석의 아이디를 확인해봤다. 아주 굵은 대포. 이 아이디를 본 순간 전생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통통했던 녀석이 생각났다. 그의 전용 전기 거인이 전기톱을 들어 그를 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피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여전히 내 다리만 붙잡고 있었다. 플레이어들은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때였다. 참천발검술을 발동했다. 아주 굵은 대포에 몬스터를 단칼에 베었다. 이 광경을 본 플레이어들은 모두 멍해졌다. 슈트 형님이 나섰어. 런처의 진심에 감동했나봐. 난 캐릭터를 움직였다. 영감님 장이라는 NPC 앞으로 갔다. 성검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할 일이 하나 있었다. 영감님 장을 클릭하자 3가지 선택지가 떴다. 1. 대화 2. 제작 3. 선물. 역시 선물 기능이 있었다. 난 망설임 없이 500만 골드를 선물했다. 축하합니다. 친밀도가 맞선 사이여서 절친으로 상승했습니다. 히든 혜택이 발동되었습니다. 제작 성공 확률 80% 증가. 이건 전생에 알게 된 정보였다. 정말 될 줄이야. 게임 속에서 다들 NPC를 도구로만 생각했다. 이런 히든 기능은 아무도 몰랐다. 제작 성공 확률 80%라니 그야말로 사기급이다. 다른 건 몰라도 제작 대회만 해도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성검을 제작한 뒤 곧장 인벤토리에 넣었다. 지금 꺼내면 괜히 소란해질 테니까 이어 다른 NPC들을 찾아갔다. 미녀 의사 에일리, 술집 주인 카일리와 생선 장수 오씨, 그리고 상점의 쾅형까지. 난 돈을 아끼지 않고 모두에게 500만 골드씩 돌렸다. 총 1억 골드 넘게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나중에 이들의 쓰임새는 상상을 초월하니까 마지막 한 성지로
난 여명탑 정중앙로로 향했다. 여명의 탑은 사실 대피소였고 문 앞에 철탑이 진짜 여명의 탑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 꼭대기에 갔다.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는 대피소 밖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차림은 종말과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공주님 같은 모습이었다. 흰 치맛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얇은 드레스에 몸매가 비쳤다. 개인 그래픽이었지만 그녀의 미모를 가릴 순 없었다. 그녀가 바로 여명의 탑 주인 백령이다. 그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 장차 반드시 강자가 될 거라는 확신. 하지만 무적은 아닐 것이다. 미래엔 불가사의한 일이 너무 많았다. 난 백령의 프로필을 클릭해 500만 골드를 선물했다. 백령과 친밀도가 절친이 되었다. 친밀도의 한계를 알고 싶었다. 5천만 골드를 보낸 후에야 두 사람의 관계가 최고 단계인 생사구락에 도달했다. 히든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시스템 알림을 보고 나는 잠시 멍해졌다. 효과 미확인이라니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일을 모두 마친 뒤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시간은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방 밖으로 나가니 임설과 강희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렸다. 게임 커뮤니티가 난리 났다. 다 형님 이야기뿐이다. 나는 휴대폰을 받아 들었다. 인기 게시글 2개가 상단에 있었다. 충격적인 VIP 15 충전 금액 무려 10억 원 이상이다. 수트 폭도의 정체는 누구인가? 클리어 불가능한 죽음의 던전. 수트 폭도가 쓸어버렸다. 서버유일의 전설 무기는 누구 손에? 이런 댓글들을 보고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내 의도를 모두 안다며 선점할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 시간을 확인해보니 자정까지 딱 2분 남았다. 지켜봐라, 세상이 뒤흔들릴 것이다. 6월 30일 새벽 0시 종말의 여명 공식 공지가 떴다. 존경하는 유저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비스 1주년 당일인 2035년 7월 1일에 종말의 여명이 현실에 강림합니다. 기존 유저는 골드를 승계받으며 장비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규 유저는 행운을 빕니다. 상세 내용은 정식 출시 후 공개됩니다. 매우 짧은 공지사항이었지만 순식간에 전 세계가 들끓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지만 열혈 유저들은 게임에 접속해 결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충전 채널이 이미 닫혔기 때문이다. 모든 유저가 당황했다. 역대급 과금 유도 게임이 충전 창구를 닫아버리다니.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이 현실에 강림한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임설과 강희도 공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님 정말 종말이 오나봐요. 나의 최근 행동을 떠올리며 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80%는 믿는 눈치였다. 나는 임설과 강희를 데리고 마당 앞 축구장으로 갔다. 쌓여있는 식량들을 보며 손을 뻗어 만졌다. 다음 순간 1톤의 초콜릿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모습을 본 두 사람은 넋이 나갔다. 형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벤토리에 넣은 것뿐이다. 게임이 현실이 되면 너희도 할 수 있게 돼. 둘 다 기존 유저였으니 변화에 금방 적응할 것이다. 세상이 게임처럼 변한다면 강희는 끔찍한 괴물들을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것들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정말 끔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설은 눈을 반짝이며 이미 준비가 된 듯했다.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흥분해 보였다. 나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었다. 설아, 내일 풍 아저씨를 모셔와라. 여기에 종말의 요새를 세울 거다. 종말 따위는 두렵지 않다. 마음을 편히 먹고 철저히 준비하자. 나는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리고 놀란 두 사람 앞에서 모든 음식을 인벤토리에 넣었다. 오늘 밤은 잠 못 드는 밤이 되리라. 공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게임을 안 하던 이들도 알게 됐다. 각국 정부는 대응하느라 바빴고 유언피어라는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주목했다. 공지는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게임 내 월드 채팅창에도 여전히 떠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트 폭도가 다시 움직였다는 거다. 거래소의 장비창에서 높은 등급부터 낮은 등급까지 1대 9레벨 초보 장비가 동났다. 유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가장 흔한 장비들인데 큰 손이 대체 왜 사는 거지? 내 목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초보 장비들은 대부분 단검이나 벽기 같은 무기다. 게임에선 괴물을 잡을 수 있지만 현실에선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백만 개의 장비를 매일같이 쉬지 않고 갈아치워도 평생 다 쓰지 못할 양이었다. 또 다른 소문은 내가 운영진의 바람잡이라는 거다. VIP 15가 된 것이나 이해할 수 없는 내 행동들이 너도 관심을 끌기 위한 쇼라는 거다. 내가 초보 장비를 미리 산 이유는 시장을 독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유저들에게 장비의 중요성을 알리려 함이다. 내일 도를 알아차린다면 지금이라도 저레벨 장비를 만들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종말이 찾아오면 NPC가 사라져 더는 만들 수 없다. 가방에 든 고레벨 장비들은 레벨이 안 맞아 쓸 수도 없으니 결국 맨손으로 괴물을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종말을 믿지 않았고 내일 도를 분석하는 이도 없었다. 구태여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다. 종말의 위선자는 죽음뿐이다. 이들을 일일이 챙길 순 없다. 어차피 나는 무적이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소문은 계속해서 퍼졌고 소유도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문득 떠올렸다. 내가 말했던 10배 수익 프로젝트를 회사를 팔아 게임에 쏟아부은 게 종말이 올 걸 미리 알았기 때문인가? 소유는 돈을 벌 생각에 나에게 준 1억 원을 떠올렸다. 종말이 온다며 내가 벌이는 이 큰 사업으로 분명 1억보다 훨씬 더 벌 것이다. 소유는 들뜬 마음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만나러 갈게. 됐어, 다정의 호텔에서 기다려.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답장을 받은 소유는 눈을 반짝이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에게 종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돈만 있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없었다. 별장에서 나는 폰을 내려놓고 소유가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내가 아는 샤오라오라면 이 욕심 많은 여자는 절대 게임에 접속해 자기 계정을 확인하지 않을 거다. 지금쯤 분명 서둘러 호텔로 가고 있겠지. 시간을 슬쩍 보니 이미 저녁 6시다.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6시간. 민수와 강주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차를 몰아 버킹엄 호텔로 향했다. 기억이 맞다면 그곳에 종말의 첫 번째 보급 상자가 떨어진다. 최상층 회전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한 모금 음미하며 통요리 너머로 빌딩 밖을 내다봤다. 화려한 불빛들, 끊이지 않는 차량 행렬, 길가에서 밀크티를 들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모든 게 너무나 평화롭다. 안타깝게도 이런 평화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기분이 조금 묘하다. 3년 동안의 지옥 같은 삶을 겪으며 매일 공포 속에 사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난 역시 지금의 안정적인 삶이 좋다. 하지만 괜찮다. 이번 생에는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 평온하게 사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거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가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댄다. 속물 같은 사우러우가 계속 재촉한다. 자기야, 나 404호실이야. 언제 올 거야? 나 혼자라 너무 무서워. 자원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거야?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도 돈 생각뿐이군. 서두르지 마. 아직 처리할 일이 있어. 기억해. 12시가 지나면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마. 샤오러우가 음영물을 먹고 괴물로 변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녀에겐 너무 과분한 결말이니까. 다시 최강의 포로 게임에 접속했지만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지점이 조금 의아했다. 분명 오늘 낮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왜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지? 뭐 그 녀석이 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오지 않는다며 그것도 상관없다. 개인 거래소를 열어보니 발견했다. 유저들이 음식과 초보자용 장비를 올렸는데 가격이 꽤 올랐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부 사들였다. 개인이 현실이 된 후에는 음식 가격이 수백 배 뛸 거고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 될 테니까. 시간은 23시 59분. 수많은 사람이 자정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종말을 믿지 않지만 구경하려는 마음가짐 막을 수 없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종말의 새벽 공홈에 들어가 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부 도시는 화재선을 노리고 시내 광장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까지 열었다. 마치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다. 징하이시도 그중 하나였다. 버킹엄 호텔에서 100m도 안 되는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밝았던 달빛이 갑자기 핏빛으로 물들었고 칠흑 같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카운트다운을 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마음속에 공포가 피어올랐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종말의 새벽 게임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종말의 새벽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축제를 즐기십시오. 종말의 새벽 강림 제1단계 괴물 습격 1단계 안내 게임 레벨 1대 9급 개방 기존 플레이어는 계정의 모든 자원을 계승하며 신규 플레이어와 같은 선상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게임은 수시로 무작위 보급품을 투하합니다. 주의사항, 현실 세계의 음식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플레이어의 건승을 빕니다. 시스템 메시지가 뜨자 모든 사람의 눈앞에 상태창이 나타났다. 종말의 새벽 모바일 게임과 똑같은 구성이었다. 개인정보, 인벤토리, 홀드 채팅 채널, 이거 완전 게임 설정 아니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그들은 캐릭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게임 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징하이 광장 위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패닉에 빠졌다. 말도 안 돼. 종말의 새벽이 진짜 현실이 됐어?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에 도끼 한 자루가 생겨났다. 이 광경을 본 현장의 모든 사람은 넋이 나갔다.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기 힘들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광장의 한 소녀의 눈이 갑자기 붉게 변했다. 들고 있던 햄버거가 바닥에 떨어졌고 곧이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소녀가 옆에 있던 남자친구를 물어뜯은 것이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주변 사람들은 겁에 질려 흩어졌다. 하지만 수만 명 중 먹고 있던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정말 게임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음식이다.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모든 식품이 오염된다. 인간이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 괴물로 변해하게 된다. 2035년 7월 1일 단 3분 만에 괴물 위기가 폭발했다. 지금 징하이 광장은 인파 속에서 끊임없이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누구는 오염물을 먹어서 누구는 괴물에게 물려서 변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효와 비명이 공포 속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도망쳤다. 본래 붐비던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졌고 수많은 종말의 새벽 기존 플레이어들은 무기를 꺼내기도 전에 인파에 짓밟혔다. 버킹엄 호텔 옥상에서 나는 무표정하게 광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켜봤다. 익숙한 느낌이 되살아난다. 나는 탁자 위에 커피를 바라봤다. 자세히 들여다보며 표면에 옅은 회색빛이 감도는 걸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염의 징조다. 인벤토리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미리 쟁여둔 것이다. 역시 오염되지 않았다. 계획 성공이다. 그때 레스토랑 안도 난장판이 됐다. 시스템 경고를 무시한 많은 사람이 오염물을 먹어버린 것이다. 생존자들도 빠르게 반응하며 주변에 방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집어들었다. 한 남자가 철제 의자를 휘둘러 괴물의 머리를 내리쳤다. 괴물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놈들의 약점은 머리다. 그런데 이어진 광경은 사람들을 당황케 했다. 10kg가 넘는 철제 의자가 휘어질 정도였는데 괴물의 머리는 널쩡했다. 그뿐만 아니라 요리사가 식칼을 들고 괴물의 머리를 내리쳤지만 식칼이 챈그랑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이토록 공포스러운 광경이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이제 정말 겁에 질렸다. 죽지 않는 괴물이라니 이걸 어떻게 이겨?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나는 당도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한 칼에 머리 하나씩 괴물들을 물을 설득 베어 넘겼다. 나의 활약을 보고 레스토랑 안의 생존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 식칼이 저 긴 칼보다 못하단 말인가? 주방장은 충격을 받았다. 저 청년은 아주 연약해 보였는데 말이다. 피는 분명 그보다 훨씬 약할 텐데 어떻게 저리 쉽게 괴물을 죽이지? 그때 눈썰미 좋은 손님이 알아챘다. 저 칼 왠지 익숙하지 않아? 돔스데이 던의 초보자 무기잖아. 그 남자는 즉시 반응했다. 그도 베테랑 유저였다. 무기는 그에게도 있었다. 말도 안 돼. 남자는 서둘러 가상 패널을 열었다. 비싼 핑크 등급 무기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는 멍해졌다. 레벨 부족, 사용 불가? 시스템 음성이 들려오자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다. 그는 지금 1레벨이라는 사실을. 가방 속 무기는 전부 30레벨이었다. 지금 레벨로는 초보 무기만 쓸 수 있었다. 얘 캐릭터는 분명 30레벨이었는데 누가 초보 장비를 가방에 남겨두겠냐며 욕을 내뱉었다. 현장에서는 다른 유저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자신의 가방을 확인했다. 하지만 초보 무기는 하나도 없었다. 거래소엔 분명 있을 거야. 한 유저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어 거래소 장비창을 열었지만
거기엔 확실히 많은 무기가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모두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전부 10레벨 이상의 무기였다. 제 사도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게임 속 그 정장 고수를 떠올렸다. 그가 거래소의 초보 장비를 싹쓸이한 것이다. 난 그가 호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재였어. 설마 게임 규칙을 미리 알고 있었나? 이 생각이 유저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고즈어 세계 채널에는 수많은 유저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정장 고수님, 제발 초보 장비 하나만 팔아주세요. 버킹엄 식당에서 포위당했어요. 정장 고수님, 저도 초보 장비가 필요해요. 화장실을 같아서 못 나가고 있어요. 시장의 장비를 독점하다니 정말 인간도 아니군. 세계 채널은 아주 난리였다. 장비를 풀어달라는 간절한 요청과 나를 비난하는 도덕적 잣대가 난무했다. 그 글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종말의 시대의 양심과 도덕이라니 그건 위선자들의 행동일 뿐이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적이나 다름없다. 의리는 식량 앞에서 무너지고 친자식도 등에 칼을 굽는 시대다. 식당에서 나는 계속 괴물을 사냥했다. 괴물 10마리를 처치하자 시스템이 2레벨 달성을 알렸다. 상태창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런 속도라면 9레벨까지 올리는데 100마리는 더 잡아야 할 것 같다. 식당 안에 괴물들을 흘어보니 아직 숫자가 부족했다. 하지만 상관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괴물은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방금 죽인 괴물 위로 흰색 빗무리가 떠 있었다. 그건 랍스터였다. 괴물이 변이 전에 먹었던 음식이 죽은 뒤 게임 아이템으로 드롭된 것이다. 이게 지금 유저들의 유일한 식량 확보 수단이다. 하지만 회귀한 후 나는 굳게 결심했다. 게임 속 음식은 절대 먹지 않기로. 미리 비축한 역 원어치의 식량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니까 나의 움직임은 꼭 더 많은 괴물의 시선을 끌었다. 놈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었다. 검을 손에 쥐고 용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10마리의 괴물을 더 해치웠다. 이 솜씨의 생존자들은 넋을 잃었다. 나는 이들이 나를 보며 경의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내 검을 노리는 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덩치 큰 남자 3명도 있었다. 그들도 동스데이 더나 유저였고 내 검이 보라색 등급임을 알아챘다. 저 무기만 있다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원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괴물을 사냥하던 그 순간 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나를 향해 돌진하며 한 명이 식당 테이블을 들어 내 등 뒤를 내리쳤다. 나무 테이블이 몸에 닿는 순간 방호복이 빛나더니 보라색 에너지 광채가 나를 상처 하나 없이 보호했다. 대신 나무 테이블이 산산조각 났다. 이 광경을 본 덩치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이제야 상황을 깨달았다. 보라색 등급의 무기뿐만 아니라 보라색 방호복까지 입고 있다는 것을. 다른 두 남자도 제자리에 멈춰서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세 사람은 앞뒤 제거 없이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건드리지 않지만 딴 마음을 품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순식간에 셋을 따라잡았다. 칼날이 번득이자 세 사람은 그대로 나가떨어졌다. 나의 돌발 행동에 식당 안의 생존자들은 공포 섞인 눈빛을 보냈다. 나도 그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확인했다. 보급 상자가 국 떨어진다. 옥상에서 기다리려던 찰나 전화가 울렸다. 전화한 사람은 소유였다. 이만, 너 어디야? 세상이 망했어. 밖에 괴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무서워. 전화기 너머로 소유의 비명이 들렸다. 공포 때문에 잊은 모양이다. 자신이 베테랑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게임이 현실이 된 후 조금만 똑똑한 유저라면 즉시 게임 패널을 확인해서 가방에 쓸만한 장비가 있는지 무기가 있는지 볼 텐데 과대평가했군. 전생에선 늘 내가 돌봐줬지. 나 없이는 소유가 종말에서 3년이나 버텼을 리 없다. 서두르지 마. 앞으로 더 급해질 테니 나를 마치고 소유의 외침을 무시한 채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 당연히 구할 생각은 없다. 소유가 종말을 제대로 겪게 해줄 거다. 희망 속에서 절망을 맛보도록 전화가 끊기자 소유는 멍하니 서 있다가 곧바로 분노를 터뜨렸다. 이만, 넌 이제 끝이야. 나 정말 화났어. 1억을 줘도 안 풀릴 거야. 나는 식당을 나와 옥상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괴물 30마리를 해치웠다. 하지만 계단 끝에 도착했을 때 옥상 문이 아래서 잠겨 있었다. 누가 안에 숨어 있군. 순간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보급을 차지했던 사람. 심월, 내가 일격을 가하자.
철문이 산산조각 났다. 개인 무기의 위력 앞에 현실의 강철은 종이장과 다름없었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옥상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겁에 질린 호텔 직원 3명이 모였다. 올라온 게 괴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자 그제야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경계하는 눈빛은 여전했다. 각자 무기를 하나씩 든 채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모두 아는 얼굴들이다. 우토머리는 바로 시몰, 나머지 둘은 친자매인 하추나와 하추아였다. 3명 모두 꽤 미인들이었는데 특히 시몰이 그랬다. 사실 3사람은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경혜대학교 학생들인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나도 그들을 알아봤다. 손에 든 건 초보자용 무기였지만 가장 낮은 일반 등급이었다. 그들도 게임을 해본 적은 있지만 너무 잔인해서 그만뒀던 이들이다. 가방에 초보자 무기가 있었던 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전생에서 3사람은 보급 덕에 강해진 뒤 여성팀을 결성해서 경혜시의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 전생에 그들과 인연이 있었기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다. 첫 보급이 여기에 떨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이젠 내가 가로챌 차례다. 3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역시나 사각형 보급 상자가 천천히 내려왔다. 내 목표가 보급이라는 걸 알자 3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먼저 찜해둔 것이었으니 문을 잠가두기만 하면 보급을 차지할 줄 알았을 거다. 내가 나타날 줄은 몰랐겠지. 하추아가 시몰의 팔을 붙잡으며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시몰이 그들을 제지하며 우린 상대가 안 된다고 속삭였다. 시몰은 영리한 사람이었다. 내가 만만치 않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확히 보급을 노리고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급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내막을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다. 나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눈치 없이 덤벼든다면 25층 아래로 던져버릴 준비가 돼 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면 전생의 인연을 생각해서 약간의 보상은 나눠줄 용의가 있다. 보급 상자가 땅에 내려앉아 그 위로 진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생존 게임을 해봤다면 알 거다. 이게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걸? 목적은 단 하나. 더 많은 유저가 보급을 찾게 하는 것. 아마 몇 분 뒤면 이곳은 피바다가 될 거다. 유저들뿐만 아니라 괴물들에게도 이 연기는 매력적이니까. 이게 종말의 여명 시스템이다. 괴물들을 유인해서 유저들과 사투를 벌이게 만드는 것.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서둘러 보급 상자를 열었다. 오렌지색빛 2개가 눈에 들어왔다. 전설급 초보자 방어복, 전설급 초보자 운동화. 이 2장비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게임 전체를 통틀어 첫 번째 전설 세트다. 아니, 3번째 장비라고 해야 하나. 가방에 전설급 신검이 하나 더 있으니. 하지만 신검은 레벨이 너무 높아. 아직은 사용할 수 없다. 전생의 기억대로라면 신검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원래 게임 설정상 이 전설급 초보자 방어복이 유일한 전설 장비였다. 10월은 이 장비 덕분에 정말 초기 단계를 휩쓸 수 있었다. 그게 성장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장비만 갖춘다면 초반엔 무적이나 다름없다. 망설임 없이 즉시 전설 세트를 착용했다. 그리고 상자를 계속 뒤졌다. 다음 물건은 석궁이었다. 조금 의외였다. 이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가방에 50만 개의 무기가 있지만 원거리 무기는 하나도 없었다. 이거 대박이군. 주목할 점은 빛나는 직업 카드 3장도 있었다는 거다. 내가 보급을 챙기는 동안 3사람의 눈빛은 간절해졌다. 특히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설의 빛은 치명적인 유혹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들은 영리했다. 보물도 좋지만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 차라리 지금 기회를 봐서 도망치는 게 낫다. 지금 못 나가면 기회가 없다. 그들이 옥상을 떠나려 할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 서라고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3사람은 굳어버렸다. 그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쳤다. 심월은 칼을 꽉 쥐고 죽기 살기로 덤빌 기세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말의 예쁜 여자는 밀표적이 된다는 걸. 게다가 그들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누가 탐낸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잘생긴 편이라 할지라도 그게 저항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 원하는 게 더 있나요? 보급은 이미 양보했잖아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 그저 웃음이 나왔다. 그 눈빛들은 대체 뭐지? 날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건가?
안심해. 너희한텐 관심 없으니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보급 상자를 가리켰다. 안에 음식이 좀 있고 직업 카드도 3장 있어. 너희 다 가져가. 전생에 10월 일한 거는 꽤 잘 지냈었지. 친구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친구는 있었으니까 지금 보급품을 가로챈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다 가져가 버리면 쟤네는 살아남기 힘들 거야. 그냥 선의를 베푸는 셈치지. 내 말을 듣고 10월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10월은 직업카드의 가치를 잘 알았다. 다들 아포칼립스 여명을 해봤지만 돈을 안 쓰는 무과금 유저들이라 직업 각성은 꿈도 못 꿨다. 하지만 이 카드들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10월은 즉시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을 데리고 달려와 물건들을 챙겼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나며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고 충고했다. 지금 안 가면 늦을 거라고. 게임이 시작된 후 내 신체 능력은 몰라보게 강해졌다. 시력과 청력 모두 상상을 초월했다. 복도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보급품을 노린 유저들이 온 모양이다. 내가 떠나려는 걸 보고 심월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다. 저희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심월은 눈앞에 청년이 강하다는 걸 알았다. 그를 따라가야 살 수 있다고 확신했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운명이라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적어도 지금은 좋은 사람 같아 보였다. 하추나 자매도 심월의 뜻을 알아채고 기대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난 그저 미소만 지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기엔 난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 거절당한 직후 심월 일행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럼 친구 추가라도 해요. 나중에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이건 거절하지 않았다. 심월이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말세의 세력을 만든 인물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서로 친구 추가를 한 뒤 나는 자리를 떠났다. 심월은 내 아이디를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최근 화제의 인물 정장폭도라는 말에 두 자매도 입을 막았다. 수십억을 현질한 큰 손을 모를 리 없었다. 가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야 해. 심월은 내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자매와 함께 떠났다. 나는 칼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이는 괴물마다 베어 넘겼다. 10여 마리를 더 해치우 뒤 괴물 레벨이 벌써 오르올랐다. 청미가 워낙 좋아서 1레벨 괴물들은 위협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괴물 수가 부쩍 늘어났고 대부분 아이템을 드롭하지 않았다. 즉 이들은 2세대 괴물들이었다. 원래 괴물에게 물려 감염된 놈들이다. 괴물들, 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지고 있다. 버킹엄 호텔의 온 목적은 달성했으니 이제 별장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 걱정이 된다. 집에 있는 임설과 강자가 버틸 수 있을지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건 싫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세전 내 행보가 너무 컸다는 거다. 분명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을 터. 어쩌면 벌써 내 신상이 털렸을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괴물떼가 튀어나왔다. 반응은 빨랐지만 순간 깜짝 놀랐다. 오른손엔 칼을 쥐고 왼손엔 석궁을 든 채 괴물들과 싸웠다. 이 모습에 다들 넋이 나갔다. 도망치던 생존자들의 눈에 내 모습은 마치 구세주 같았으리라. 생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려 달려왔지만 비상구에서 괴물떼가 더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그들을 덮쳐버렸다. 나는 무표정하게 바라만 보았다. 이런 광경에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근처 괴물들을 처리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장비 상태를 확인해보니 방호복의 내구도가 벌써 10포인트나 깎여 있었다. 속이 쓰렸다. 차를 몰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마음이 불안했다. 방금 임설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나올 때 강자에게 당부했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리라고. 별장이 외진 곳에 있어서 거주 인구가 적으니 괴물이 나타나도 큰일 갚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다. 말세엔 괴물보다 사람이 더 위험하다. 길거리엔 괴물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도로 위 차들은 마구 뒤엉켜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곧 군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대응이 꽤 신속했다. 종말이 시작된 지 겨우 1시간 남짓. 군대는 벌써 구조에 나섰다. 가는 길에 게임 가상 패널을 열어봤다. 종말의 새벽이 현실이 된 후 게임 시스템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타났다. 생각만으로도 접속이 가능해졌고 덕분에 소통하기가 아주 편해졌다. 지금 세계 채팅창은 난리가 났다. 수많은 사람이 살려달라며 울부짖는다. 하지만
그중 내 눈길을 끄는 글들이 있었다. 초보 장비 고가 매입합니다. 관심 있으면 개인 메시지 주세요. 음식 비싸게 삽니다. 개매 주세요. 장비와 식량이 가장 귀한 자원이 된 것이다. 종말의 새벽 유저는 수억 명. 인벤토리에 음식을 쟁여둔 사람도 많아 고작 2시간 만에 굶지는 않을 터였다. 지금 음식을 사려는 건 대부분 장사꾼들이다. 심지어 어떤 놈들은 현실 세계에 돈을 써서 게임 속 음식을 사려고 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고수들이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이 망해버린 지금 돈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링수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엑셀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20분 후 차를 몰고 별장 단지에 들어섰다. 이곳은 고급 별장 단지라 거주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자 쓰러져 있는 경비원들이 보였다. 그들의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절대 괴물이 한 짓이 아니다. 누군가 강제로 침입하려다 막히자 그대로 사람을 해친 모양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니 대충 상황이 짐작이 갔다. 나를 노리고 온 건가? 역시나 내 행동이 누군가의 눈에 띈 모양이다. 물자를 그렇게나 많이 쟁여뒀으니 탐내는 놈들이 생길 법도 하다. 나만 처리한다면 내 모든 노력을 통째로 뺏을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내 짐작이 맞다면 링수의 일행은 정말 위험하다. 내 장비를 노리고 온 놈들이라면 분명 작정하고 왔을 것이다. 내 별장 앞에 도착해 캄캄하게 불 꺼진 집을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단지는 정전도 아닌데 왜 집안에 불이 꺼져 있지? 설마 이미 링수 일행이 잡힌 건가? 아니, 만약 잡혔다면 불을 끌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불을 켜고 날 기다렸겠지. 링수를 인질 삼아 날 협박하려고 말이다. 지금 불이 꺼진 건 오히려 타에게 보내는 신호다. 링수 일행이 어딘가 숨은 게 분명하다. 별장은 3층 규모에 한 층당 수백 평이나 된다. 마음 먹고 숨어버리면 차단해둔데 꿀 걸릴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조금은 진정됐다. 차를 마당 안으로 몰지 않았다. 적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오른손에는 돌을 쥐고 왼손에는 석궁을 들었다. 몰래 정원으로 잠입한 뒤 옆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별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칼을 든 남자 둘을 발견했다. 뱀은 뒤에 숨어있는 꼴이 내가 오면 기습하려는 속셈 같았다. 내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석궁을 들어 올려 두 발을 연사했다. 화살이 놈들에게 박히는 순간 옅은 보호막이 반짝였다. 이놈들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내 보라색 석궁의 상대는 안 됐다. 데미지 수치가 뜨더니 화살이 방호복을 그대로 뚫고 놈들의 머리에 박혀버렸다. 두 놈을 철회하고 나니 공중에 상자 2개가 나타났다. 얼른 다가가 상자를 챙겼다. 이런 게 땅에 둥둥 떠 있으며 너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놈들 정체가 대체 뭘까? 둘이 합쳐 100만 골드라니 일반인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액수다. 그 말인즉슨 이놈들은 고인물 유저들이고 그것도 엄청난 현질 유저란 소리다. 움직이가 이 정도라면 안에 있는 놈들은 훨씬 강할 것이다. 다시 가슴이 조여왔다. 강력한 조직에 찍힌 게 분명했다. 바로 그때 달콤 꼬맹이의 메시지가 떴다. 한형, 집에 큰일 났어요. 강형은 다쳐서 잡혀갔고요. 아빠도 맞아서 기절했어요. 전기를 끊고 숨어있는데 놈들이 절 찾아낼 것 같아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얘 안색이 변했다. 곧장 답장을 보냈다. 어디야? 2층 맨 끝방이요. 난 즉시 몸을 움직였다.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 2층 테라스를 향해 뛰어올랐다. 배수관을 붙잡고 단숨에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링스가 말한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을 훑어봤지만 링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다. 눈과 눈이 딱 마주쳤다. 남자의 눈동자가 커지며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서슬퍼런 도가 몸에 목을 그었다. 남자는 목을 부여잡은 채 눈을 부릅뜨고 쓰러졌다.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 나타날 줄은. 쓰러지는 남자를 붙잡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뒤에서 덮쳐왔다. 칼을 치켜들려던 순간 익숙한 향기가 났다. 한영, 드디어 오셨네요. 링수가 흐느끼며 울었다. 눈물이 내 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다. 괜찮아. 내가 왔어. 링수의 등을 다독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링수가 눈물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후 1시간 만에 그놈들이 들이닥쳤어요. 총 8명인데
다들 무기를 들고 방호복까지 입고 있었어요. 우린 상대가 안 됐어요. 강영이랑 아빠가 날 지키려다 맞아서 기절한 채 잡혔어요. 귀하게 자란 아가씨라 이런 상황이 처음일 텐데. 겁에 질린 게 분명했다. 사실 링쇠도 전투력은 나쁘지 않다. 태권도 유단자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게임 시스템이 온 뒤 레벨 차이가 실력을 갈라놓았다. 그녀와 강자는 괴물을 잡지 않아 레벨업을 하지 못하던 것이다. 테라스로 나가서 아까처럼 3층으로 뛰어올랐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옥상 난간을 붙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힘 스탯이 강화된 덕분에 이런 신체 능력치는 꽤 익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 옥상을 흘러보자. 역시 강자와 인봉이 묶여 있었다. 옆에는 남자 둘이 감시 중이었고 별장 입구 쪽에는 2명이 더 있었다. 놈들은 대문 쪽만 주시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이 광경을 보고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차를 타고 당당하게 돌아왔다면 분명히 바로 들켰을 거다. 이번 수를 세어보니 여기는 4명이었고 처리한 3명까지 합치며 1명이 부족했다. 나중에 다시 찾기로 하고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다. 강지의 보상이 걱정됐고 더 지체하면 위험할 것 같았다. 난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한 채 다른 손으로 석궁을 겨누었다. 연달아 화살을 쏘았고 2명에게 정확히 명중했다. 1명은 방호복이 뚫리며 화살이 이마에 박혔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다른 1명은 반응이 빨라 화살에 어깨를 스쳐 경성만 입었을 뿐이었다. 조심해. 적이 나타났다. 부상당한 남자가 소리쳤다. 난 재빨리 옥상으로 뛰어올랐다. 속도가 워낙 빨라 순식간에 남자 앞에 도달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당도를 번개처럼 휘둘렀다. 남자의 안색이 변했다. 내 속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겠지. 급하게 단검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내 힘을 너무 얕보았다. 칼날이 내리쳐지는 순간 남자는 바로 후회했다. 도저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방호복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그대로 깨져버렸다. 칼날이 거침없이 팔에 닿았고 그가 물러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을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갔다. 모든 게 너무 순식간이었다. 나머지 둘은 반응도 하기 전에 동료는 이미 끝장나 있었다. 문을 지키던 청년들이 욕하며 칼을 들고 내게 달려들었다. 난 석궁을 들어 화살 한 발을 쏘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금발 청년에게 보랏빛 보호막이 생겼다. 보라 등급 방호복을 입은 게 분명했다. 난 눈빛이 가다듬었다. 왜 장비가 좋은 놈들이 나를 노리지? 가진 자원을 다 내놔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마. 금발 청년이 칼을 쥐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순간 그의 몸에서 보랏빛이 나더니 머리 위에 레벨 5가 표시됐다. 봤지? 정말 나랑 싸울 거냐? 금발 녀석은 매우 거만하게 굴며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종말이 온 지 고작 이 3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에 5레벨을 찍다니 지구 전체를 봐도 놀라운 일이었다. 팀원들이 돕지 않았다며 불가능했을 속도였다. 자신감이 대단하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팔이 내려오는 순간 몸을 살짝 비틀어 가볍게 공격을 피했다. 이어 당도를 손에서 휘둘러 방호복에 구멍을 내버렸다. 몸은 복부의 통증을 느꼈다. 정장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까불지 않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지금은 꼴이 말이 아니군. 금발은 연신머리를 조아렸다. 체면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내 정체를 어떻게 알았지? 누가 너를 여기로 보낸 거냐? 그 말에 금발은 움찔했다. 다 말할 테니까 정말 살려주실 건가요? 이놈들은 잔챙이일 뿐이고 진짜 흑막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았다. 내 아이디와 주소를 아는 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었다. 나를 공격한 자가 내 주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세력인지 살려준다는 말에 금발은 기뻐하며 서둘러 입을 열려 했다. 그가 말을 꺼내려던 찰나 둔탁한 소리가 3번 울렸다. 어둠 속에서 은빛 화살이 날아와 순식간에 금발 청년에게 박혔다. 두 번째 화살에 금발의 보라색 방어구가 터졌고 마지막 화살은 뒤통수를 꿰뚫었다. 이 광경을 보고 난 잠시 멍해졌다. 기습이 있을 줄은 몰랐다. 게다가 석궁이라니 정신을 차리고 뒤쫓으려 했지만 다시 화살 3발이 달아왔다. 안색을 굳히며 당도로 화살을 모두 쳐냈다. 공격이 통하지 않자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마당 밖으로 달아났다. 막 뒤쫓으려던 그때 밖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나 그를 태우고 사라졌다. 나도 예상치 못했다. 금해시에 이런 팀이 나타나다니 장비도 훌륭한 데다
일 처리도 아주 단호했다. 배후를 밝히지 못하게 하려고 동료를 직접 죽이다니 그 석궁도 보급 상자에서 얻은 걸까? 회귀 후 내 행동들 때문에 무언가 변한 것 같다. 정말 제 방심이었어요. 그 오렌지 장비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할 뻔했죠. 서둘러 종말의 요새를 건설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기습당해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배우가 누군지 알기만 해봐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별장 지하실 앞 강자와 임 아저씨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다행히 두 사람 다 가벼운 상처뿐이네요. 이어서 임서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별장의 중앙 제어실입니다. 안에 장비들이 별장 전체를 감시하고 있죠. 집안에 적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저는 곧장 임서를 데리고 별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경, 나란 종말의 요새가 뭐예요? 게임 속의 강철 재료를 사용해서 별장 전체를 감싸버릴 거야. 임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다 감싸려면 층 높이까지 계산해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게다가 지금 건축 인부도 없잖아요. 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의 재료로는 괴물을 못 막아. 항공용 합금이라도 소용없지.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단시간에 별장을 무장하는 건 불가능해. 임설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게임 속 재료를 쓰겠다는 말씀이죠. 그녀는 종말의 새벽 속벽 오두막을 떠올렸죠. 오픈형 생존 게임답게 자기 집을 짓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유저가 건축 재료를 비축해두죠. 종말 속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괴물의 습격을 막으려 하는 겁니다. 돈 많은 부자 유저들은 자신의 집을 현실 별장보다 더 화려하게 짓기도 하죠. 임설은 내가 식량과 무기를 모은 건 알았지만 건축 재료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패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트 폭도가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나니까 수락해. 자, 시작하자. 그놈들이 다시 올까봐 걱정되거든. 직감이 들어. 그놈들에겐 분명히 많은 동료가 더 있을 거야. 최상급 합금 강철 1000개. 거래소에 있는 합금 강철을 전부 싹쓸이한 거예요. 그것도 최고 등급으로요. 회사를 판 이유가 있었네요. 현질이지. 난 미소 지었습니다. 너한테 준 건 3분의 1일 뿐이야. 난 정원 전체를 강철 요새로 만들 생각이지. 말하며 보관함을 열고 합금 강철을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가로 세로 2m의 가상 합금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시선이 이동하는 곳마다 내가 가리키는 곳에 합금판이 딱 세워졌죠. 블록 스키랑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게임화의 장점이죠. 나를 필요도 용접할 필요도 없어요. 꺼내기만 하면 바로 벽이 되니까요. 챙그랑 강철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합금판 10개가 모여 벽이 됐습니다. 높이 2m, 길이 20m, 두께 10cm의 벽이 10초도 안 돼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차가운 강철 기운이 확 느껴졌죠. 은빛의 두꺼운 금속이 안도감을 줍니다. 임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이 속도면 30분이면 다 짓겠어요. 별장에서 1km도 안 떨어진 장원. 경회시의 새 거물이 축배를 듭니다. 여불범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와인을 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러게 말이야. 종말의 새벽 술맛이 아주 일품이군. 하동발이 입맛을 다시더니 와인병을 한 손으로 깨버립니다. 더 흥분되는 건 말이야. 정말 게임이 시작된 뒤로 우리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지. 역시 사장님이 대단해요. 미리 파들 짜두다니 아들에게 프로게임 팀을 데려오게 했으니 이 팀만 있으면 경혜를 제패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만의 자원만 손에 넣으면 세상 천지에 무서울 게 없지. 이만에겐 엄청난 정비와 신명이 있어. 그걸 얻는다면 우리가 시장을 독점하는 셈이야.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불범을 쏙 빼닮은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헬멧을 벗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죠. 실패했습니다. 삼소대가 전멸할 뻔했어요. 뭐라고? 그 말에 새 노친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녀석 보통이 아닙니다.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에 전원을 데리고 가서 쳐부수겠습니다. 당신 한 틈을 타서 말이죠. 그가 가진 자원들을 반드시 뺏어야 합니다. 말을 마친 여비한이 아버지를 봅니다. 오랫동안 재계를 노린 여불범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죠. 즉시 아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명이 무기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내 장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장원은 온데간데없고 20m 높이의 강철 요새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강철 요새라니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늦었습니다. 이만희 벌써 모장을 끝냈어요. 여기향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군요. 기습당한 내가 움직일 걸 알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부하들을 모아왔지만 한 발 늦을 줄은 몰랐던 거죠. 내 동작이 너무 빨랐거든요. 불과 30분 만에 강철 요새를 뚝딱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제 어쩌죠? 뚫고 들어갈 수 있나요? 세부자가 여기항을 쳐다봤습니다. 여기항은 뒤에 선 부하들을 봤죠. 네 사람 다 개인 경험은 있지만 이해도가 그리 높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부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부 게임 프로게이머들이니까요. 게임 지식이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죠. 청년들 사이에서 팀장이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양후의 표정이 어두웠죠. 분노가 치밀어 오른 듯했습니다. 그는 프로팀의 리더로서 팀원들과 사이가 아주 돈독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첫날부터 동료 7명을 잃었으니 나를 향한 증오가 끝이 없었습니다. 종말의 새벽에서 근신처형 강철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장비와 마찬가지로 5등급으로 나뉘죠. 장양회가 게임 설정과 데이터를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여불범 일행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비록 이해는 못했지만 흥분되는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프로팀이 곁에 있다면 특수부대보다 낫지 않겠어요? 긴 말 필요 없고 뚫을 수 있는지만 말해봐. 그러자 팀장 장양회가 보라색 석궁을 꺼냈습니다. 해보면 알겠죠? 보라색이나 오렌지 합금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장양회가 움직이려는 찰나 여불범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우리 셋은 일단 숨자. 아직 이망과 정면 대결할 때는 아니야. 공격이 시작되면 내가 눈치챌 게 뻔하니까요.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에겐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여불범은 제게의 베테랑이라 내 자원을 뺏을 방법은 수두룩해요. 세 사람은 어둠 속에 숨어 긴장한 채 장양휘를 지켜봅니다. 실행에 옮기죠. 그들이 모르는 건 요새 박 움직임은 이미 들켰다는 거죠. 지하실 안에서 나와 임설은 감시 화면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괴한들이 여불범의 수하일 줄이야. 이 녀석들은 대체 정체가 뭐야? 개인 규칙을 꽤 잘 아는 것 같은데 난 여기한 일행을 쏘아보며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지난 생애에는 이런 놈들이 경회시에 없었거든요. 그때 임설의 화면 속 여기항을 가리키며 저 사람 알아요. 여불범의 아들인 여기항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프로게이머 같고요. 그 말에 난 조금 놀랐습니다. 벌써 프로게이머와 마주칠 줄이야. 어쩐지 다들 장비가 좋더군요. 그럼 가방에 아이템이 많겠네요. 난 눈을 반짝이며 갑자기 강한 흥미가 생겼죠. 기대 섞인 시선 속에서 장양회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순식간에 날아갔고 명중한 합금 벽에는 곧바로 데미지 수치가 떴습니다. 데미지 50, 총 방어력 950. 이 숫자를 본 현장의 모두가 기뻐 날뛰었습니다. 저 자식, 겨우 블루 합금으로 요새를 만들었네. 누굴 우습게 보는 거야? 무슨 요새가 이리 허술해? 이 방어력 1000 정도는 우리가 쉽게 뚫을 수 있지. 여기항의 얼굴에도 흥분이 서렸습니다. 이만의 자원이 손에 잡힐 듯했죠. 장양휘는 계속 석궁을 쏘아댔고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갔습니다. 합금 벽이 거의 무너지려 하자 모두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각자 무기를 꺼내 내리쳤죠. 하지만 여불범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해. 일이 너무 순조로워. 게다가 한참을 공격했는데도 막으러 나오는 놈이 없잖아. 그놈의 함정 아닐까? 여불범은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고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멈춰! 여불범의 외침과 동시에 합금 벽의 방어력이 바닥났습니다. 모두가 무기를 꽉 쥐고 흥분하며 안으로 돌진하려 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터졌고 순식간에 여러 명이 날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을 속수무책이었죠. 여기항과 장양휘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폭발이 일어나는 그 찰나 몸에서 희미한 보라색 보호막이 켜져 폭발 데미지를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보라 장비는 귀했습니다. 작업실 전체를 통틀어도 겨우 몇 세트뿐이었죠. 초반은 워낙 넘기기 쉬우니까 초보 장비에 투자할 리가 없었죠. 일반적으로 파란 장비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이 장비는 매우 희귀했죠. 폭발이 일어나자마자 맨 앞에 있던 파란 방호복의 청년 7명은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폭발의 끔찍한 데미지에 파란 방호복은 박살났고 7명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몸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였죠. 경고.
보라색 초보 방호복이 파손되었습니다. 방어력이 0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음성이 여비안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일어났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양휘 일행도 겨우 일어났고 다들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폭탄이 왜 여기 있어? 종말의 여명에서 유저들 사이엔 빈번한 자원 약탈이 벌어지기에 함정 폭탄이 최선의 방어책이죠. 외벽이 허물어지는 즉시 폭탄이 터지게 되어 적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오기 전에도 여비한이 몇 번이나 확인했죠. 함정이 있는 건 아니냐고. 하지만 장양회는 장담했습니다. 장양회도 폭발에 넋이 나갔습니다. 말도 안 돼. 함정 폭탄을 어떻게 써? 장양회는 눈앞의 상황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도 함정 폭탄은 많았지만 지금은 냉병기 단계라 보관함 속 화기들은 비활성 상태인 사용 불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자가 거리낌 없이 제 은신처를 부순 거겠죠. 벽이 터지자 장양회는 제가 핵을 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미약은 무기를 쓸 수 있겠냐면서요. 감시실에서 화면을 보던 저는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핵을 쓴 게 아닙니다. 폭탄은 보급 상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마 현 단계에선 유일한 화기일 거예요. 이 녀석들도 참 운이 없네요. 이 넓은 벽 중에서 하필 폭탄이 설치된 곳을 골랐다니. 뭘 망설여? 벽이 뚫렸잖아. 어서 돌격해. 여벌범은 부하들을 잃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폭탄까지 썼는데 이 벽이 더 버틸 수 있겠어? 여벌범의 재촉에 장양휘는 즉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장양휘는 무언가에 세게 부딪히더니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머리가 띵해서 정신을 못 차렸죠. 모두가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폭발 연기가 거치자 그제야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양회가 대체 어디에 부딪힌 건지. 앞에는 연한 금빛의 합금 벽이 있었고 그 위엔 오렌지극 합금강 벽 정도가 떴죠. 총 방어력 100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죽어라 고생하며 부쉈는데 결국 제대로 돌아간 꼴이었으니까요. 오렌지급 합금 벽이라니 이걸 어떻게 돌어? 방어력이 100만이라고? 말도 안 돼. 그냥 가자.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짜자고. 수마했던 여불범이 소리쳤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면 머리를 써야지. 다행히 대안이 있었습니다. 저와 연결고리만 있다며 제 자원을 언젠가 뺏을 수 있다고 믿었죠. 바로 그때 강철 요새 위쪽에 작은 구멍이 열리더니 서늘한 기운에 석궁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죠. 치고 빠지시겠다? 내 석궁 허락은 받았고 슈슉 소리와 함께 화살이 빗발쳤고 한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명에 일행은 당황했습니다. 적습이다. 다들 흩어져. 어둠 속에서 화살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마치 사신의 나처럼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30명 가까운 임원이 필사적으로 도망쳤죠. 머리 좀 쓰는 놈들은 지그재그로 뛰었지만 전 그런 영리한 척하는 놈들이 딱 좋습니다. 정확한 예측 사격으로 3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맨 앞에서 뛰던 여불범 일행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죽음이 이토록 가깝다는 걸 처음 느꼈죠. 결국 6명을 잃고서야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저택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불범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죠. 이번엔 우리가 방심했어. 저 녀석은 강철 요새 안에 있으니 당분간 건드릴 수 없다. 플랜 B를 가동하자. 여불범은 동업자들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진 골드를 전부 내놓아라. 내가 직접 본대를 보여주마. 장비를 그렇게 많이 챙겨뒀으니 언젠가는 팔겠지. 강자와 임씨 아저씨는 화면서 여불범 일행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통쾌했습니다. 됐어. 다들 진정해. 아직 부상 중이잖아. 지금 밖엔 괴물들 뿐이라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특이한 주사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분홍색 약물이 들어있었죠. 이걸 본 강자와 임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그 치료 물약인가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분홍색 액체가 대체 뭔지 모르겠네.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해요. 개인이 현실이 된 이상 자신의 개인 캐릭터라고 생각하세요. 주사를 놓자마자 강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개인청의 체력이 85%에서 천천히 차오르는 게 보였거든요. 이 상황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임봉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임봉은 제가 회사를 판 행보에 대해
정말 실망했었거든요. 노는데 정신이 팔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였죠. 아저씨,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은 말자. 내 보살핌이 없었다면 나도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거다. 종말의 시대에 재벌이라는 타이틀은 허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변함없이 존중해줬고 그는 무척 흐뭇해했습니다. 세상이 개인처럼 변했으니 괴물을 잡고 레벨을 올리면 신체 능력도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 말에 임봉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문제지. 게다가 내가 아는 여불범이라면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거다. 분명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내 자원을 갉아먹으려 들겠지.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으세요? 금해시 최고의 자산가로서 비즈니스 면에서라며 임봉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 임봉이 활기를 띄었습니다. 초보자 장비를 그렇게 쟁여둔 건 이때 큰돈을 벌기 위해서였겠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장비를 비싸게 팔면 전 세계의 원망을 사게 될 거야. 세상이 안정을 찾은 뒤엔 내가 모든 비난의 표적이 되겠지. 그래서 그 조건을 빌미로 거래를 제한할 거다. 자신들이 총판 대리인을 맡겠다면서 원망을 자신들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겠지. 일단 대리권을 손에 넣으면 여불범은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서 큰 이득을 챙기게 뻔해. 여불범이 돈을 벌고 나면 너를 공격할 수단이 더 많아지겠지. 말을 마친 뒤 저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경회시 최고의 재벌이시네요. 그게 지금 여불범에게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돈은 벌게 해줘야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돈이 전부 제 주머니로 들어올 겁니다. 놈들에게 함정을 파서 심연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에요. 어떤 함정을 팔 건데? 정보의 격차죠. 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임봉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게임은 현재 1단계이고 9레벨까지만 풀렸죠. 설마 2단계가 언제 열리는지 아는 거냐? 2단계가 열리면 플레이어들은 직업 능력과 10레벨 장비를 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초보자 장비는 쓰레기가 됐죠. 만약 2단계 열리기 직전에 초보자 장비를 전부 여불범에게 넘긴다면 아주 제대로 걸려드는 셈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산전수전 다 겪은 임봉조차 절로 소름이 돋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계획이구나. 이어 저는 게임 시스템을 켰습니다. 월드 채팅창은 시끌벅적했죠. 전 월드 채널에 공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10분 뒤 1차 무기 장비 판매를 시작합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 말이 올라오자마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장 거물이 드디어 템을 푼다. 모두가 저의 판매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초보 장비를 모았으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내가 결국 팔 거라는 사실을 이미 다들 기다리고 있었지. 내 개인 메시지 창은 폭주했고 개인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어. 비싸도 상관없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런 메시지들은 단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어. 일일이 하나씩 팔 수도 없으니까. 세상이 게임처럼 되기 전에는 일반 장비가 100골드 정도였고 파란색 300, 핑크색 500이었지. 그런데 방금 본 하얀색 방호복이 무려 5만 골드에 팔리더군. 가격이 무려 500배나 뛴 거야. 물론 이건 특수한 경우고 내가 물량을 대량으로 풀면 그렇게 비싼 값은 못 받겠지. 그래서 장비 5만 개를 거래소에 올렸어. 원래 가격보다 50배 높게 잡았지. 지금 거래소의 미친 시세에 비하면 정말 양심적인 가격이야. 그러자 알림이 쉴 새 없이 터졌어. 메시지 창이 순식간에 마비됐지. 그 짧은 순간에 5억 넘는 돈이 들어왔어. 그래, 겨우 첫 번째 물량만으로 장비를 사들이는 데 쓴 골드를 이미 전부 다 회수했지. 그런데 이 5만 개의 장비는 내 창고 물량의 10분의 1일 뿐이야. 초보자용 장비만 무려 200만 개 넘게 모았거든. 5만 개가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구 인구가 100억인데 그들에겐 정말 보잘것없는 수량이지. 바로 그때 전화 벨소리가 울렸어. 여불범이었지. 이 아저씨의 예상이 딱 맞았어. 전화가 연결되자 여불범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 아우님, 우리 오랫동안 협력해 왔잖아. 큰 사업이 생겼다는데 이 형님을 잊으면 섭섭하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장비도 많잖아. 형님이 좀 덜어줄게. 그 말을 듣고 난 웃었어. 역시 예상대로군. 난 바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자 전화 너머로 비웃음이 들렸지. 너도 알지? 내 자원을 노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집 주소를 캐는 놈들도 많아. 만약 내 주소가 소문이라도 나면
귀찮게 굴 놈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소리에 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이제 너 이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난 그저 협력하고 싶은 것뿐이야. 좋아, 협력하지. 대신 우리 집 주소는 절대 비밀로 해. 장비도 너한테 팔 수 있어. 대신 시세대로 사가라고. 그건 안 되지. 그 가격은 너무 비싸서 내가 살 능력이 안 되거든. 여불범은 다리를 꼬고 앉아. 내가 타협하는 걸 보더니 더 기세등등하게 외쳤어. 이러, 장비 5만 개를 내가 가져가겠다. 여불범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이정기 일행은 모두 경악했지. 이건 협력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뺏겠다는 거잖아. 하지만 놈들은 날 우습게 보고 강경하게 밀어붙였어. 결국 난 수락할 수밖에 없었지.